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이 여당 더불어민주당 전략에 말려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오랜만에 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언제 사과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판결까지 확정되면 사과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아주 이게 부적절하다 봅니다. 좌파들이요. 좌파들이 이제 뭐 김대중이나 노무현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노무현도 그 부인 뭐 돈 의혹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사과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과가 저는 부적절한 게요. 제가 김종인한테 일단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자, 첫째,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사과하느냐? 자격. 왜냐하면 이게 그 당원들의 뜻을 다 모아가지고 뭐 의원들의 뜻을 총의를 모아서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비대위원장이 자기 생각 따라 사과하는 게 맞는가? 이걸 첫째 제가 문제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탄핵에 대해서 그 당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잘못됐다고 다 보는 사람이 많다 봅니다. 그 당시는 이제 뭐 언론이 워낙 최순실이 뭐 어쩌고 했지만 지금 와서 그냥 냉정하게 복귀해 보면 문재인이보다 훨씬 없어요. 저는 항상 만날 때마다 문재인이 탄핵 사유가 많으냐, 박근혜 대통령이 많으냐 물어보거든요. 근데 문재인이는 탄핵은 언급도 안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조건 이게 죄송하다. 이것도 이게 저는 두 번째 잘못됐다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요. 이명박 대통령도 이게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이 있어요. 다스가 누구 거냐가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근데 그거로 17년을 살고 박근혜 대통령 15년 안 받고 이게 22년을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억울하게 탄압받는 걸 오히려 이게 비판을 해야지 이걸 사과한다는 말은 우리 잘못을 다 인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 세 가지 점에서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과를 공식적으로 당대표가 하려면은 적어도 당내 일정 부분 총의가 좀 모아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내에서도 지금 꼭 그렇게까지 무슨 사과를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런 쪽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수 지금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기왕에 어차피 그 사람들이 지금 억울하다고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렇게 17년, 27년을 받아서 수감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판결이 내려졌는데 구태여 당이 공식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당내에서 뭐 사과해야 된다는 사람은 유승민 의원 정도. 뭐 유승민에는 이제 10번이고 20번이고 뭐 원한다면 사과해야 된다 하지만 그거는 본인이 자꾸 배신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하는 이야기고요. 상당수의 그 정통 우리 자유우파 당원들은요, 사과는 게 그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사과는 남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MB가 사과 안 하는데 남이 이게 대신하는 게 사과 아니란 말이에요. 사과는 이게 자기 끔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김종인이가 옛날에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때 국보위 있잖아. 국보위 참여해서 이제 재무분과위원 했잖아요. 그거 사과하는 건 자기 자유죠. 본인이 옛날에 그 동아은행입니까? 2억 1천만 원인가 뇌물 받아가지고 구속됐잖아요. 홍준표 의원이 그러더만 처음에 함성이가 주인검사인데 자기가 대신 들어가서 20분 만에 자백받았다고? 그럼 이게 본인이 돈 받은 걸 사과하는 건 자유단 말이에요. 본인이 이게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하는 건 자유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남의 것까지 사과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일반 국민들은 야 진짜 이게 뭐 박근혜 이명박이 엄청나게 잘못해가지고 저러구나. 오히려 이게 자행이 아닙니까? 좌파들 중에 노무현 대통령 그럼 이게 돈 안 받고 자살했습니까? 가족이 받던 뭐가 있으니까 하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 3명이 다 이게 뇌물 받아 구속됐잖아요. 그때 사과한 사람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뭐 일각에서는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것이 진정한 사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내년 재보선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재보선 없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진짜 도움이 좀 될까요? 우리 국민들, 야, 국민의힘이 그래도 야당이 전직 자기 대통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진정하게 이렇게 사과를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그 사과 안 하고 잘못했어도 절대 인정 안 하는 문재인 정권이나 이 진보 정권보다는 낫네 이렇게 판단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거 정치하는데 이거 박사님이 전문가니까 제가 뭘 하지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김종인이가 사과한다고요. 제 대깨문이나 좌파 중에 이쪽으로 넘어올 사람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김종인이가 사과한다고 이게 중도층 그렇죠. 이걸 겨냥한 거. 근데 이제 중도가 뭐 일부 저는 항상 이게 말이 평소에는 중도가 많지만요. 대부분 심정적으로는 좌파 우파 대충은 정해져 있거든요. 보수 진보가. 중도에서 이제 그 사과 때문에 일부 넘어올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제처럼 이게 그 보수 우파 쪽에서 야 이게 왜 우리 잘못을 쓸데없이 인정 안 하냐 탄압받고 있는 대통령을 이렇게 이탈하는 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소탐 대실이다. 중도에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도 그렇지만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도 여권의 전략에 말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TK, PK가 지금 당내에서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정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지금 정부라든가 여권에는 막 몰고 가는데 그쪽에 검증위원장을 지냈던 분과 주로 아니 김해 신공항에 조금 뭐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는 결론을 내렸는데 오히려 그냥 거꾸로 이렇게 몰고 간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뭐 부산시장 재보선이 있기 때문에 또 부산 출신 의원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보수로서의 어떤 따질 것은 따지고 원칙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도 또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지금 지도부에 김정인 비대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다른 얘기를 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까지도 당부터 당론을 통일시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 그 부산의 그 하태경이하고요. 박수영이 하태경이와 박수영은 이제 먼저 가덕도 특별법안을 먼저 발의해버렸잖아요. 선수를 친다고 그런 거죠. 우리가 뒤따라가는 거 아니다. 뭐 그거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근데 옛날에 김수영이가 풀이라는 시에 보면 뭐 풀은 이제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녹는다고 하던데.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그 국민의힘한테 표줍니까? 먼저 특별법 발의한 데에서 어차피 이게 가덕도가 이슈가 되면요. 무조건 이게 여당이 유리한 선거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종편에서요. 가덕도는 이제 국민의힘이 싸울 때 세 가지가 중요하다. 싸움의 대상, 싸움의 장소, 싸움의 방법인데요. 자, 첫째, 가덕도는 싸움의 대상이 우리끼리 TK, PK가 싸우면 안 되고 문재인하고 싸워야 된다. 예. 문재인이가 이게 지 마음대로 정책을 오락가락 바꾸는데 이게 잘 됐냐 못 됐냐. 싸움의 대상이 주적이 문재인이다. 여기 첫째고요. 두 번째는요. 가덕도에서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이게 김해에서 싸워야 됩니다. 아니 김해 공항이 뭐 문제에서 바로 가덕도입니까? 밀양도 있고 그 당시 가덕도 3등 했죠. 결국 우리는 이게 김해 공항 백지화가 조작된 거 아니냐. 김해를 가지고 자꾸 싸워야지 가덕도가 옳리 나쁘니 가덕도 가는 건 이미 김해를 기정사실을 시킨한 거잖아. 예. 김해가 왜 백지화돼야 됩니까? 아니 거기 검증위원들도 그 무슨 산 깎는데 부산시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법제적 그런 유권에서 그건 뭐 기술적이고 안전성이고 이런 것도 아무 관계없는 협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가덕도로 간다. 이게 다 말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협의해만 되고요. 또 이게 공항공단에 파리에서 협의 안 해도 이게 활주로 방향만 V자로 좀 바꾸면 안전하다는 거고요. 항상 이게 외국 파리 공항공단이 안전성을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몇십 년 뒤에 56년 항공 수요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몇십 년 뒤를 압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김해 공항 백지화가 또 다른 전처럼 조작이 아니냐. 김해에서 싸워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싸움의 방법은 윤석열과 최재형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 말은 이게 그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다시 감사 청구했잖아. 예. 그럼 이게 다시 한번 이번에 그 백지화가 잘 되냐 못 되냐 감사원이 감사하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하고요.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싸움의 대상, 장소,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산시장 선거야말로 오거돈의 성추행 사건이 지금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그런 것이 이슈가 돼야 하는데 그건 저리 가버리고 그게 이제 여권이 잘하는 프레임 전환 방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덕도 논란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오거돈이는 전혀 논란의 중심에 서지를 않는 이런 상황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덕도를 추진하는 3명의 단체장이요. 그 중에 정당성 있게 올바로 당선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오거돈이 성추행으로 됐죠. 송철호는 이게 청와대 공작으로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다음에 김경수 더루킹 공작으로 돼가지고 지금 항소심 넣었잖아요. 예. 3명 중에 정당한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이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문재인 좌파 보면서 가정스러운 게 노무현은 저는 대통령을 호칭해 주거든요. 노무현은 이게 수도 이전할 때요. 뭐랬냐면 이게 우리가 재미는 좀 봤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잖아요. 좀 솔직한 맛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재인 좌파는 야 우리 표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선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국가의 100년 대계 뭐 동남아 완전히 부산 발전 이런 게 엉뚱한 위선적인 소리 하고 있으니 예, 정말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좀 비교해서도 너무 가정스럽다. 이게 자기들은 표 때문에 하는 거지. 무슨 이게 지역 발전 때문에 하는 거냐. 국민을 이게 희망 고문회가 사기치는 거 아니냐. 부산 시민.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당에서 논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대안도 제시하고 또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원칙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참 한심하고 또 하나는 지금 공수처법 이것도 아마 저쪽에서 다 전략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또 안 할 수도 없고 모양새를 갖춰야 하니까 2번 오고 합의 안 된다 해갖고 그거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일방적으로 법 개정안, 비토권 없애버리는 그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힘이 이런 뭐라거나 이걸 게시타포법 더군다나 독소조항이 그냥 수없이 그냥 더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법을 막아낼 수 있을까? 투쟁을 할 수, 투쟁력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 그 비관적으로 보는 게요. 결국은 이제 저쪽에서 수의 힘으로 몰아붙이잖아요. 몰아붙이면 이게 뭐 로텐돈에서 피켓 들고 좀 항의하는 척 하다가 그건 하나만 하고. 또 이게 법 통과되면 또 그냥 인정하고 들어갈 거예요. 예. 정말 이게 저는 문제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과연 야당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이게 여당의 이중대 본부중대만 있지 야당이 있느냐. 이런 이게 질문을 던지고요. 저는 지금 같았으면 아니 국회 해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선거하고. 왜냐하면 이게 국회는 그냥 다 배지를 던질 정도로 이렇게 각오로 정말 이게 직을 걸고 좀 맹견처럼 이게 막아야 되는데 막는 신용하면서 또 이게 흐지부지 나중에 통과돼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4년 동안 이런 식으로 배지 달고 야당에서 이게 과연 뭘 하려느냐. 네. 지금이라도 이게 야당이 다 사퇴하면 그러면 이게 민주당 저끼리 국회 운영하든지 아니면 저끼리 안 되면 재선 갈 거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이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다시 한번 총선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정도로 이게 생각이 될 정도로 제가 오죽하면 이게 야당에 힘을 주고 싶어도 지금 이게 하는 게 너무 이런 칭찬할 게 없잖아요. 너무 이게 답답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박관용 당 상임고문회 의장이 지난번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그런 오찬인가 그 간담회에서도 야당이라는 게 싸우는 거, 투쟁하는 것이 제1차적이다. 정권을 잡자고 당이 있는 것인데 지금 너무 국민의힘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아주 쓴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야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리더십이랄까 이런 것을 확실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 한다면은 야당이라는 게 이런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면은 야당의 대안도 내놓고 정책적인 뭐 이런 걸 내놔야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기본소득이다 뭐 이렇게 몇 가지 정책적인 아젠다를 지나가는 말처럼 하고는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어떤 안도 나온 게 없고 중요한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그럼 저쪽에 국민의힘의 정책적 대안은 뭐냐. 사실은 야당이 투쟁도 하지만 투쟁한 방법으로 새로운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한테 어느 것이 더 좋느냐 이런 선택지를 줘야 하는데 그걸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박사님 말씀에 100%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요. 야당의 역할은 저는 두 개로 봅니다. 하나는 이제 그 정권의 폭정, 폭주, 네. 독주 이걸 이렇게 강력하게 견제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첫째 본연의 역할이 하나 있고, 그럼 이게 그 두 번째는 대안 제시죠. 그래 또 대안이 있어야지 이게 또 폭주를 견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대안을 제시해서 대안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부동산도 계속 비판만 하지 이제 김정인 위원장이 이제 뭐 좀 누구한테 만들어 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된 게 엉망이 된 게 지금 뭐 하루 이틀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야당도 자꾸 반사 이익으로 누워서 그냥 감 떨어지도록 반사 이익만 누릴 게 아니고 정말 처절하게 싸우면서 대안도 제시하고 이게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꼭 한 번만 더 말하고 싶은데 이제 숫자 타령하면 안 돼요. 이제 뭐 우리 103명과 어떻게 막냐. 제가 항상 그 미국의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야기하지만 노르망디 걔가 싸울 때 중요한 거는 덩치 크기가 아니고 투지. 싸우겠다는 게 투지가 중요하다. 예. 103명도 투지 진돗개처럼 싸우겠다는 투지가 있으면요. 옛날에 이순신은 일당 1000, 일당 만도 뺐습니다. 그러니까. 일당 2만 하면 200명 상대합니다. 예. 근데 일당 1도 못 하고 있어요. 일당 1도. 따라서 이제 다시는 숫자 타령하지 말고 제대로 싸우겠다는 결기로 강력하게 폭정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대안도 제시해서 정말 대안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라. 이게 제가 야당에 드리는 고언입니다. 이왕에 뭐 야당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뭐 부산도 그렇지만 서울시장 재보수 선거 지금 코앞에 닥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몇 개월 남았습니까? 한 3개월 정도 뭐 조금 어간에 남아 있는데 과연 야당에서 사람이 누군가 부각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전에 김병민 그 비대위원은 여기 와가지고 뭐 나름대로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내놓으면은 부각시키면은 여당에서 박살을 낼 테니까 시기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지금 거론되는 사람 말고 뭐 밖에 있는 뭐 금태섭 전 의원도 뭐 출마를 한다 친다고 하는데 뭐 좀 괜찮은 인물들 그래도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 또 유권자들이 볼 때 서울시장 까미네 할 만한 사람을 구해놨나? 그러니까 김병민 위원이 이제 뭐 저 여권의 공격이 무서워가지고 아직 못 밝히는 거는 구독이 무서워 장 못 따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요. 아마 이제 그 정말 인물난 오늘도 이게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요. 오늘 리얼미터 예. 월요일 조사 보니까 이게 서울에서는 약간 앞섰더라고요. 부산도 약간 앞섰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당의 지지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물론 예. 워낙에 여당이 못하니까 반사익으로 약간 여론은 앞섰는데 또 이게 인물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당에 있는 인물들도 뭐 훌륭한 인물들도 빨리 그 홍보 띄우는 것도 이게 필요하고요.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나 이런 카드는 살아있기 때문에 새 인물도 수혈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 인물도 계속 밀어줘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만들어줘 가지고 선의 경쟁이 되도록 붐을 일으키게 된다 이래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뭐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좀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뤄봤습니다. 아무튼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심기일전에서 국민들이 정말 국민의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